그다음에 이제 송금을 볼게요. 제4조 이제 송금이요. 법인세의 어떤 본격적인 진짜 내용이 송금이에요. 송금. 송금이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목차를 한번 쭉 봐볼게요. 노랭이에도 지금 4.1의 기본적인 송금과 송금 불산입은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 각 송금 불산이 항목 중에 자세히 배워야 되는 것들을 다시 절로 뺀 거예요. 첫 번째가 세금과 공과금, 두 번째가 인건비, 세 번째가 접대비, 네 번째가 기부금, 그다음 업무용 수용차, 지급이자. 저희 인건비부터 다 중요해요. 인건비부터 시험에 1, 2차 다 엄청 잘 나와요. 특히 진짜 정말 주요 세목이라고 하는 게 접대비, 기부금, 업무용 수용차, 지급이자 요 네 가지는 1, 2차에 거의 매년 출제돼요. 1, 2차에 매년 출제되고요. 이게 진짜 핵심 법이세, 핵심 법이세. 그래서 요 송금까지만 진짜 잘 배워도 법인세 거의 진짜 반절은 넘었다. 반절은 넘었다. 그래서 이게 양이 많고 꽤 어렵고 뭔가 이제 숙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간 투입을 많이 하셔야 되는 파트가 송금이에요. 송금. 그래서 인건비까지는 좀 평이하고 접대비부터 이제 뭔가 진짜 법인세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송금 이제 볼게요. 먼저 화면을 좀 볼게요. 화면. 입금의 정의가 뭐였죠? 저 입금의 정의. 입금의 정의 정도는 기본만 때 외워두면 2차 때도 편해요. 다 외우셔야 돼요. 2차 때는 어차피 주관식 시험이니까 어떠한 논제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을 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입금 정의, 뭐 송금 정의, 양도의 정의, 부당의 이상 부인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봐서 수수수 써질 정도로 대놓으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입금은 뭐였죠? 일단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인데 두 가지를 제했어요. 첫 번째가 자본금. 그 법문 표현은 자본의 납입 이렇게 돼 있어요. 자본의 납입. 투자자 원금. 투자 원금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 다음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걸 입금 불산의 항목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고 겁나 많았어요. 겁나 많았어요. 그 둘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입금이다만 되어 있었죠. 그럼 그거를 이제 대응시켜서 거꾸로 송금. 이제 송금은 무엇이냐? 송금은 이번엔 자본의 납입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이래요. 거꾸로. 그쵸? 자본의 환급. 돈 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잉여금의 처분. 배당이에요. 이건 배당. 그 다음 법인사법에서 규정하는 것. 요 세 가지는 제외하고 지금 입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이하 손비라고 부른대요. 손실 또는 비용을 이하 손비라고 부른대요. 그 금액이 손금이래요. 손금. 그래서 입금이랑 거의 유사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곱씹어서 보시면 자본의 환급이 뭐냐면요. 보통 유상 감자일 때 돈 돌려주는 거 말이에요. 유상 감자일 때 돈 돌려주는 거. 그래서 유상 감자면 이제 투자 원리금 회수한 거잖아요. 법인의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순자산 감소하지만 송금이 아니래요. 자본거래니까. 주주와의 자본거래 다 내부 거래예요. 주주와 법인 항상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도 아니고 송금도 아니고 받을 때 입금 아니고 돌려줄 때 송금 아니고. 두 번째 잉여금의 처분이 뭐냐면요. 잉여금이라는 게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본잉여금을 처분한다 무상증자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등등 배당인데 다 배당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배당. 배당을 흔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도 송금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면 순자산 감소하죠. 법인의 지금 돈이 감소하잖아요. 근데 배당의 재원이 뭐예요? 법인세 낸 후 잔액이에요. 법인세 낸 후 잔액. 그래서 송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송금으로 보면 법인세를 뭐 안 내는 결과는 다음없어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도 송금이 아니고요. 그 다음 각종 정책상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겁나 많아요. 지금 제목만 보더라도 아까 뭐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 공가, 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이런 것들 싹 다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라고 법은 정해놨고 그걸 제외하고 순자산 감소시키면 싹 다 송금이에요. 일단 순자산 하면 싹 다 송금. 그럼 몇 가지 이제 송금일산이 요거의 예예요. 지금 요거의 예. 요거의 예. 대표적인 거 보면 자본거래로 인한 것 얘네 둘 말고 자본거래로 인한 것들 몇 개 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런 것도 송금 불산입이고 근거 자본거래니까. 그 다음 세금감과 접대비 기부금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등등등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배워 나가실 것이다. 그 다음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는 순자산 증가서를 채택한 법인세의 태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순자산 증가하면 입금, 순자산 감소하면 송금. 그래서 열거주의 아니고요. 법에 없더라도 순자산 감소하면 다 일단 송금이에요. 그래서 포괄주의를 보여주는 법 조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입금은 이제 그런 거 없었는데
송금은 저 손비의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손비의 정의. 그래서 요 다음 항에 이제 2항에 지금 19조 송금이라는 법조문 2항으로 가보면 바로 손비의 정의가 이어져요. 왜냐하면 입금은 과세관청이 과세하는 입장에서 별도의 제한을 둘 이유가 없죠. 근데 송금은 법에 별 문구가 없으면 법인이 그냥 돈 지출한 거 싹 다 송금에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세를 아무도 안 내겠죠. 그냥 주주가 지 가족들이랑 밥 먹고 송금 처리하고, 대표이사가 와이프 생일 선물 산다고 명품 가방 사고 송금 처리하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송금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손비의 정의, 요거는 진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손비는 법인세법이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걸 제외하고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첫 번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얼핏 보기에 바로 위쪽에서 업무와 관련하는 비용 송금 불산이 왜 탄생한 거예요? 사업과 관련이 안 돼 있으니까. 사업과 관련이 안 돼 있으면 송금 불산입이에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 챕터 가서 배우겠지만, 일단 사업과 관련한 게 송금이고 사업과 관련이 안 되면 송금 불산입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논제 처음 보는 게 등장해도 이런 손비의 정의에서 정의를 따져서 판단하면 얼추 맞아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냥 새로운 게 났을 때 뭐지? 나 책에서 본 적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제대로 세법 공부를 못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런 정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정의에서. 첫 번째, 사업 관련성 겁나 중요하고요. 사업과 관련해 발생어가 지출된 손비로 하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래요. 일반적이고 통상적이어야 돼요. 그 금액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어야 돼요. 그 내용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과 직접 관련돼야 돼요. 즉 업무와 좀 관련이 없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회계처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송금에 넣는다는 개념이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셋 중 하나에 해당돼야 돼. 셋 중 하나. 사업과 관련하고 일반적 인정되고 통상적이고, 그 다음 수익과 직접 관련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손비에 해당되고, 손비는 결국 송금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수업 목적으로는 손금 정도의 정의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조특법에 따라 배분받는 결손금은 송금으로 온다. 얘는 동업기업 특례니까 나중에 2차 때 배우고요. 그래도 이제 손비에 범위 및 구분 등이 모호할 수 있으니까 다시 시행령에 위임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법인세법 송금이다. 예시적으로 표해놨어요. 예시적 규정이에요. 열거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송금이다. 틀린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송금들을 표현해놨다. 시행령에. 그럼 이제 요 위의 내용을 이제 판례의 태도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얘는 이제 판례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사업 관련하여 라는 표현은 사업을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수반되거나 사업의 과정에서 나온 비용을 말한다라고 판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업 관련성의 내용이에요. 사업 관련성. 사업 관련성 그냥 직감적으로 봐도 제목만 봐도 어렵지 않죠. 근데 요 통상적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동일 업종, 예를 들어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삼성전자도 있지만 LG도 있죠. 그럼 삼성전자가 어떤 돈을 썼는데 그 돈이 과연 일반적인가? 라고 하면 그게 왜 일반적이냐? 동종 업종에 그 LG가 동종 법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통상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통상성.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금액 정도로 썼을 거다라고 인정되는 비용을 통상성이라 그래요. 통상성. 그래서 뭔가 동종 업계는 이 정도 썼는데 과다하게 쓴 비용은 송금 불산입되래요. 그게 그 법조문에는요, 과다 경비 손금 불산입 이런 제목으로 송금 불산 항목이 따로 있어요. 과다하게 지출하면 송금 불산입이에요. 대표적으로 과다 경비의 예를 말씀드리면 임원의 상여 한도 초과액이요. 임원 막 동종 임원한테는 1억씩 주는데 갑자기 어떤 임원한테는 3억 줬대요. 그럼 다 1억 줬는데 걔 3억 주면 2억이 지금 과다한 거죠. 송금 불산입되래요. 그럼 알고 보면 보통 대표의 아들이거나 무슨 가족 경영의 어떤 친인척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통상성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거는요, 업무무관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송금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하기 어렵고 오늘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직접 대응될 때도 송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부의 정의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 이제 베이스로 앞으로 쭉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업 관련성, 일반성, 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요 세 가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